자, LX 세미콘입니다. 기술주들이 예전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의 기준에서 지금 뭐 예전하고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실적, 성장성 둘 다 겸비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은 이제 성장성 위주에서 성장성만 부각이 됐다라고 친다면 지금은 이제 이 실적이 원체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 최근 누적 수급이 긍정적이에요. 1,600만 주밖에 상장 물량이 1,600만 주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적은 물량이 들어와도 퍼센테이지 기준에 상당히 많은 매집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텍스 전략을 12월 8일 날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도 그때 잘라서 이제 같이 좀 보여드리고도 했었는데 일단은 그 당시 기준의 수급이 6.85%까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매집이 된 것으로 설정이 됐죠. 그 매직 수급부터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일 기준인데 장중 추정치니까 일단은 전일까지의 기준에서의 매집 범위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전일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 10월 27일 기준이 되겠죠. 10월 27일부터 그러니까 4분기 진입하면서부터의 누적 수급 범위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모펀드, 단기 성향의 사모펀드도 좀 들어와 있고 투신이 많이 들어와 있고 기타 금융투자, 이 증권사의 해지 물량 흐름이 다르죠. 연기금도 일부 들어와 있고 적지 않습니다. 저 물량들이 1,600만 주짜리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돼서 개인들이 지금 125만 주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은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125만 주면은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1,600만 주니까 어찌됐건 많은 물량이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LX 세미콘 수급 텍스 전략 부분까지는 같이 설정을 해놓을 거고요. 컨센서스 부분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211027부터 211214까지의 매집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평균 단가 평균 단가도 그렇게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13만 원대 기준이라면은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매집 평균 단가 그다음 창고 동향까지 볼게요. 평균 단가가 많이 올라온 거죠. 8일 대비 13만 1,500원으로 할까요? 그리고 창고 동향, 거래원 동향 최근에 이제 국내 쪽에 많은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 JP 모건 기술주에 대해서 8월 달에 그렇게 안 좋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들이 왜 다시 살까요? 그냥 뭐 기계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술주의 강세 부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화돼 있죠. 특화돼 있는 부분이 반도체 쪽의 기준 뭐 이런 식의 흐름에서 일단 꼬리 부분을 감싸 안고 집어 올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계산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6만 주짜리거든요. 그 125만 주에 1,626만 주.
해주면 7.69 7.69 그 사이에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13만 1,500원 대비해서 7%니까 13만 1,500원 곱하기 최소 130%는 들어 올려놔야 돼요. 17만 원이죠. 그 목표 주가 이제 상향해 드린 가격대. 그리고 13만 1,500원 곱하기 150% 19만 7천 원이니까 20만 원 정도 수준.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 매집주 기준에서의 흐름 이런 부분들도 쭉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 매집, 2차 매집 이게 이제 2007년도 도서 자료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요 자락이죠. 10%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버슈팅이 아직까지는 오버슈팅이 나오진 않았다. 오버슈팅이 나오려면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이제 터져주면서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일단 15만 원일 때 12월 8일 날 올려드린 그 전략의 기준이고 벌써 이미 아름아름. 그러니까 뭐 변동성 종목에 따라붙었다가 거기서 매매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내 계좌에 남아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막 그런 부분을 쫓아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매매 기준에 단기 변동성의 기준으로.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어찌 됐든 좀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차분하게 전략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는 쪽에 설정 범위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런 쪽은 이제 아까 그 주성 엔지니어링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 연도에 상상할 수 없는 15% 이상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뭐 공매도라든가 상업 대차 물량의 상환 이러한 범위를 월등히 뛰어넘는 기준이 되는 거고 LX코는 일단 이 부분이 공매도하고 그리고 대차 상환의 물량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 기준을 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추가적인 수급 범위가 얼마큼 더 들어오면서 지금의 흐름을 신뢰도를 높여줄 거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 범위가 더 월등하게 들어오는 모양새가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추세 강화 부분에서 좀 더 높은 수익 범위를 잡아가려면 일단 어찌됐건 수급 범위는 뭐 지금 7%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부분의 공매도나 대차 부분에 대한 상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자, 그래서 일단은 월봉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까지 좀 놓고 보시는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주봉 기준에서는 샛별형이 이제 변형 샛별형의 기준에서 이제 계속 형성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추세 범위에서 이제 강세로 연출이 되는데 주봉 단위의 이제 그 하반기 기준점을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개별 매매가 아닌 전체 매매 기준에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좀 들여다볼 수 있었던 쪽의 기준은 이럴 때 이제 그 이평선에 대한 기울기의 흐름을 가져가는 추세 범위에 매매 사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거래가 터져 있는 그러니까 12만 원 수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1만 7천 원, 12만 원, 12만 5천 원, 13만 원 그 위쪽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매매 사이는 기준점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앞전의 흐름에서는 뭐 개별 매매 기준 정도 수준에서 들여다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어찌됐든
갭을 형성을 시키고 주봉 단위에서 이 앞전 고점을 이렇게 다 뛰어넘어줬단 말이죠. 몸통으로든 아니면 고점, 꼬리의 기준의 고점이든 그게 거래가 일단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왔다. 아직까지는 그 조금 거래 대금에 대해서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이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거래가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 발생됐을 때 아주 좋은 위치가 됐죠. 그래서 처음 잘 들여다보신 분들의 경우에 11만 7천 원 시초가 그리고 12만 원, 12만 5천 원, 13만 원 뭐 이런 기준점들의 흐름에서 계속적인 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기준도 일단은 이제 그 2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초기에 이제 한 번씩 터져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기준에서 이제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비중을 확대하는 기준에서 이제 매매 사인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이 2천억 정도 기준점만 좀 놓고 보시더라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중의 기준이고 고점을 조금씩만 더 탄력을 줘서 넘기면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오늘 2천억을 완전히 넘긴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탄력이 제한적이죠. 고점 돌파 탄력이. 몸통으로는 이제 현재 기준에는 요 꼬리를 감싸 안고 돌리고 있습니다만 종가에 이제 몸통이 더 형성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고점을 이제 직전 고점을 넘겨놓은 상태니까 더 고점을 넘겨줘요. 더 고점을 넘겨야만 거래가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끝나면 이제 다시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래에 따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기준에서 오늘 고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거래를 더 실어주기를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이제 아름아름 계속 더 들어오는 흐름으로 연동되기를 그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갭에 대한 그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 이쪽도 똑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설정을 잡아드렸을 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앞전의 흐름의 저점을 요 구간에서부터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저 크기의 높이만큼 퍼센테이지로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위치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대략적으로는 이제 뭐 17만 원 선 기준을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쭉 뻗어 올라가 주든 아니면 이제 내일 다시 한번 갭상승 나오고 움직임이 연출되어 주든 그때 그 기준에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재차 설정을 해서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갭의 1차적인 일봉상의 목표 주가는 17만 원 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그 차트로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로그 차트로. 그럼 월등히 더 높아집니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컨센서스 부분도 보시면은 일단은 PER은 높아요. PBR은 높은데 실적 개선 폭이 이제 업황의 개선과 함께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천억의 순이익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예상하고 있는데 3천억이면 지금 PER이 8배 수준, 그죠? 8배 수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8배 PER 기준이라면은 저평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제 PBR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성향의 수급, 액티브 쪽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시세는 조금 더 가볍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누적적인 수급이 또 긍정적인 만큼 그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요. 자, 전체 시장 뭐 조금 이따 포트폴리오 전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지수가 이제 눌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의 지수 눌리는 건 뭐예요? 지표가 원체 좋아서 지표가 이제 그 PMI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12월 3일 날 그리고 또 12월 14일 날 미국장 기준에서 FOMC 진행 과정 속에서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요인이 출회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장주들 변동성이 강했던 성장주들이
눌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기술주들을 다 돌려놓고 마감을 했어요. 성장주 부담 요인을 일정 범위 해소시키고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에서 개장 초에 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나 했더니 개파락 이후에 돌리다가 다시 또 눌려져 있습니다. 니케이가 강보합에서 약보합으로 돌려졌고 국내 증시의 흐름도 그런 양상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성장주들 우리가 선택했던 성장주들 기준에서도 차익 매물이 튀어나오고 좀 주가가 버겁게 형성되는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술주들도 그렇고 LX세미콘도 지금 기준에서 근데 이제 LX세미콘의 이 프로그램 수급이 3만 주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일단 0.2% 수급 개선폭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 부분 지수가 조금 더 밀리면서 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고점하고 저가의 기준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걸 설정해서 좀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갭 상승 나오고 나서의 흐름 기준점은 12만 원 수준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위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가격에 편입의 기준이 잡혔는데 고점 대비해서 밀렸을 때 난 차익 실현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기준,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고점을 재차 뚫었을 때 기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오늘 기준에 이제 뭐 저가에 대한 의미 변동성이 그렇게 월등히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가 고가의 기준점에 몸통 그리고 꼬리까지 포함해서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매직 계산기 그리고 5분봉 자 5분봉 기준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거래가 이제 좀 둔화되어 있어요. 개장 초에 월등히 터진 거래량이 10시 이후에 이제 좀 많이 둔화되어 있는 거죠. 둔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요 이제 고점 15만 9,900원, 그러니까 16만 원 뭐 그 정도 기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점이 요 바닥에 있고 2분의 1이 15만 5,500원, 15만 5,500원. 여기까지 밀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밀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려오면 거기서 이제 거래 대금이 수반되는지 확인하고 대처하면 된다, 이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15만 7천 원 정도 수준, 15만 6,900원, 7천 원, 이 정도 수준이 이제 3분의 1 지점이 돼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지지를 형성하고 추세 범위 기울기가 이제 더 뉘어질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평선 기울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울기가 돌려질 수 있고, 또 거래량 부분이 월등히 실려야죠. 지금은 거래가 월등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고점을 넘기기 위한 거래는 5만 주씩 터져야 돼요. 5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추세 매매 기준이 되니까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이제 3만 주 정도만 실려도 추세 강화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5분봉 기준에 이렇게 기준점을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락에서든 일단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강세를 띄는 거니까 편입의 기준점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이제 그 갭 부분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잡아드린 것처럼 갭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갭.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급진 갭이 발생되면은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목표 주가 설정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정을 잡아놨다라는 거죠. 주가 등락 범위만큼, 그 다음에 주가 등락률만큼. 그렇게 해서 갭 부분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캔들,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캔들 부분도 변형 셋배령 또 실질 셋배령 뜨고 나서의 흐름,
그런 부분들도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샛별행의 기준은 이제 이런 모양새에서 좀 다소 변형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스타 부분이 발생될 때 몸통이 갭을 메꾸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서 갭이 없는 것처럼 형성된다 할지라도 갭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제 8일 기준에서 이렇게 된 거고, 오늘 15일 기준에 11시 좀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부분을 다시 캡처를 합니다. 그래서 15만 7,400원 조금 전에 어떻게 됐었죠? 지급을 하죠. 뭐 거래가 좀 더 바뀌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편입 기준은 이렇게, 그다음에 고가를 넘길 때, 그리고 당연히 미끄러지면 수급 보면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눌림목이 났을 때는 저런 가격대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점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요걸 바탕으로 이제 텍스트 전략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11시 23분 기준의 전략이 되고요. 현재가가 15만 7,400원 플러스 3.83, 시가총액은 2조 5,600억까지 올랐어요. 거래량 부분은 53만 3,262주, 그 다음에 거래대금은 835억 원. 11시 25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순위에 있어요. 그래도 거래대금 순위 보면은 지금 뭐 830억인데요. 오늘 거래대금이 전반적으로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거의 없네요. 22 정도에 놓여져. 22. 프로그램 순매수는 좀 위에 잡혀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범위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순매수 쪽의 기준에서는 일단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프로그램 순매수 순위는 없네요. 량이고 죄송합니다. 5, 6, 7, 8, 9, 10, 11위.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봤는데 11위. 프로그램 순매수 11위. 그래서 고점 부분이 오늘 이제 15만 9천. 여기서 이제 꼬리가 달리고 거래가 둔화되면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추세 강화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15만 7,500원, 그리고 3%면 15만 5,100원. 재편이익 기준은 요 고점을 넘길 때 기준도 되고요. 그리고 3분의 1 지점 15만 6,900원. 지지 및 거래 이제 터지면서의 흐름을 확인해야 될 위치 15만 5,500원. 그렇게 해서 설정. 그리고 이제 5분봉 기준의 최소 거래량 부분 5만 주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1분 기준에 5MA, 20MA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150만 주 이상 터져야 되는데 그 거래량은 이제 일단 수반이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 맥락에 보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네이버에서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하시고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 있는 전략 기준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오른쪽 화면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로 전화하셔서 함께 하시는 방법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LX 세미콘 기준의 현익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